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 뭐 임상 1, 2상 단계에서 뭐 기술 수출을 하고 복제약을 만들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특화되고 잘하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까지 정말 끝까지 개발을 해서 글로벌에 신약을 판매하고 또 마케팅까지도 완성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다는 것이 대규모 자금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요 다들 보면 무슨 A 회사에서 1,000억 뭐 투자금을 받았다. 네. 그러면 픽픽 웃어요. 여기 제약 바이오에서는 그러면 1상 때는 얼마가 들어오고 2상 때는 얼마가 들어오고 딱 짜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금이 계속적으로 안 마르게 하는 것들이 투자인데 우리는 그냥 기사 제목이 그잖아요. 그렇죠. 뭐 A사 1,000억 숫자만 보고 판단하죠. 절대 안 돼. 그래서 예. 일단은 선급금 받아서 하는 게 우리나라 좀 뭐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로열티까지도 생각해야 되고요. 네. 장기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물질들이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좀 약한 부분들이 상업화 조직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생산 역량을 얼만큼 우리가 자산으로 넘길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고요. 연구 보면요, 이렇게 가보면 연구 조직하고 사업 개발 조직하고요 한 방을 써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나눠서 아주 딱 저기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연구 조직은 연구만 하시고 네. 수익 활성화를 완성하는 조직은 완성하는 조직으로 해서 딱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체계화된 데가 한국에는 눈에 안 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뭐 대형 제약사, 바이오 벤처, 병원과 연구기관이 연결되는 어떤 개방형 혁신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형식적인 MOU를 넘어서 실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AI 기반으로 임상을 갈 거냐, 정말 비만 대사지적으로 딱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요거 연구하다 보면 이거 걷어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주 여기는 진짜 뭐 냉혈한 그런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하면 니네 권리 배분 어떻게 하고 인센티브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진짜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특이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못하는 게 이제 연구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예. 근데 거기 가보면은 그 연구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거 갖고 상업화 계획을 짜요. 안 됩니다. 결국 마케팅이네요. 네, 그래서 초기부터 상업화등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병원들하고의 관계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인데, 병원과 연구기관의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초기 셋업에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반복 가능한 운영 체계를 꼭 해야 되는데, 자주 바뀌어요. 하여튼 실험하다가 안 나오면 다음날 짐 싸야 되는 부분, 뭐 등등. 좀 장기간의 투자들은 필요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이 마케팅으로 가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반복 가능한 운영체계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갈 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오는 무조건 공시 잘해야 되고 이 성과도 좋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데 그 뒤에 뭐가 온다가 딱 나와 있어야 돼요. 1상이 하면 2상은 어떻게 하고 3상은 어떻게 하고. 근데 1상 끝나면 축하 그러면 좋죠. 그게 아니라 1상이 끝나면 2상의 시작이 훨씬 더 강조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좀 그런 분위기는 저희가 좀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연구 그리고 임상의 어떤 지속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는데요. 사실은 뭐 약을 하나 만드는데 그냥 1, 2년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결국에는 이 자금줄이 끊겨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한다면 자금 조달 구조는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뭐 무조건 말씀드린 대로 계단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1상이 끝나서 그다음에 2상에 관한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거 찾기 시작하면 늦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뭐 어떤 뭐 관습적으로 통으로만 얘기합니다. 여기에 1,000억이 들어간다는데 1상 때는 150비, 뭐 2상 때는 그런 뭐 구분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초기 연구비 있죠. 그다음에 네. 전임상 1상, 2상, 3상, 후기 하니까 돈의 성격들이 다 달라야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약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 자금들도 들어와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통으로만 받으면 안 되고요. 하여튼 기본이 분할 투자로 받는 방법으로 가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좋을 부분들이고 하여튼 네. 이 단계 나올 때마다 다음 자금이 붙는 시스템 요거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이런 신약 개발에서는 아주 진짜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오늘 K-바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성과 그리고 기대감,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방송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얼마나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상반기만 보면 워낙 이제 반도체가 뜨거웠습니다만 제약바이오의 어떤 소외가 되는 모습들이 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이오주가 이러한 어떤 소외를 넘어서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뜨겁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일단은 지금의 어떤 소외의 원인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반도체죠, 뭐. 반도체로 수급이 몰렸으니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오는요, 제 기준으로는 좋은 뉴스에 반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악재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바이오를 투자하는 기준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은 개별 악재가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샤핑하듯이 돌아다니실 필요는 없는데 수급은 빠져 있고 지금 신뢰는 회복 중인데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주가 성과가 선반영하던 시대는 끝났다. 뭐 말이 어렵지만 이제는 성과를 내고 거기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숫자로 나와야 된다. 그것에 대한 지금 시장의 요구입니다. 니네 뭐 다음 달에 뭐 잘해서 이상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인 매예요. 뭐 공시가 뭐 좀 잘못되고 뭐 이런 예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겪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성과를 선반영해주던 시대가 이제는 바이오 쪽에서 끝나가고 있다. 영업이익이 얼마 되고 얼마가 다음 이상 때는 돈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숫자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개별보다는 전체가 지금 재평가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주가도 소외를 받는 와중에 개별 기업 중에서 이제 뭐 임상 실패했다는 소식이라든가 네. 또 그리고 뭐 과대 광고 같은 악재로 그렇죠.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 게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항상 지금 뭐 IR 같은데 이제 제가 가보면요, 기술만 설명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장에서 하면 투자자가 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무엇을 이 약으로 해서 갖다 드릴 것인가. 네. 이제는 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별로 여러분 이렇게 뭐 바이오 어디 할까 아니라 지금은 우리 K바이오가 전체가 재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마음도 편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는 데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정부 또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주요 이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주요 투자 키워드는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책 자금이 너무 넓게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데 좀 집중적으로 선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하반기에 유럽 종양학회연합, 혈액학회들 뭐 많은데요. 거기서 임상 2개월가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그 회사들이 여기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 다 소화하고 날 더운데 조금 쉬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항암 플랫폼,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은 요 11월까지 요 이벤트를 소화하시고 조금 더 활발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요. 학회 발표가 지금까지 호재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회 발표에 어떤 이벤트로 가느냐를
한번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평산민연구소 최양호 이사장님과 함께 K-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